네, 5월 28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여의도에서 큰일이 일어날 때면 이 두 분의 해석이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특히나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얼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표결 안녕하세요. 결과 좀 예상하셨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두 분의 해석을 엄청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결 그렇게,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어요? 그렇게 봤죠. 왜냐하면 무기명 투표니까 국민의힘에서 양심이 있는 분들은 민심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투표장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10초 동안 고민을 하면서 좀 가결표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찬성. 예. 예,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이탈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성공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졸려가지고 지금. 예, 얼른 물 한잔 하십시오. 네. 예.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는 특검법 통과에 찬성이다라고 밝힌 국민의힘 의원이 5명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한 8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무효표만 4표가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낮에 다른 방송에 있었는데 내심은 20-30% 정도는 20%, 30%가 좀 그렇고 가결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제가 순진했구나. 보수의 품격을 너무 높게 봤구나. 품격은 무슨 개풀 들어오는 품격이냐. 말도 안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걸로 증명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민심 탄력성이 제로다.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는지. 예, 그냥 민심에 반응하는 해야 되거든요. 저는 뭐 국회의원들을 정치 보호 생활 오래 하면서 많이 뵙고 또 그랬지만 나름 그래도 좀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전혀 않죠. 그런데 몇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 네. 네. 대지님이 속 시원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고 개푸 뜯어 계시는데 먹는 이런 거죠? 어디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중에 뭔지도 저 모르겠고. 품격은 개푸 뜯어 먹는 품격입니까? 개는 풀을 뜯어 먹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자, 이제 풀 뜯을 때 사각사각 이런 소리 나지 않아요? 개가 풀 뜯어 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네. 또 그 강아지에게 네. 밝은 저희 장성철 소장님. 과학적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말말 준비해 오신 게 딱 국민의힘 총력전이었잖아요. 어떻게 딱 맞았습니다. 총력전. 예. 총력적으로 이제 부결시키겠다라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한 5명한테는 이렇게 좀 읍소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밀실력상이 있지 않았을까? 밀실로 데려가서 그냥 진실의 방으로 빵빵빵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냥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았어, 가결은 말고 그냥 무효표 던져. 무효표 던져줘. 그래서 가결에 힘 보태지 말고 제발 충분히 존중할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야권표가 119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표가 115표. 예.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까지 해가지고 115표 맞잖아요. 하영재 의원 그리고 황보승희 의원 이렇게 이제 여권표로 분류하죠. 그러면 115개에서 4명 정도만 무효표 던진 거다. 한 명은 그나마 공개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안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니면은 민주당에서도 그냥 이탈표가 나왔나? 공개표 5명 이제 찬성한다고 밝히신 분 중에서 4명은 찬성이 아니라 기권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게 아니면 민주당에서 5표 정도 이상 이탈표가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민주당이 155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과정에서 흩어진 예를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으로 간 민주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한 20몇 명, 24명, 25명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민주당 포함해서 그중에서 뭐 한 표 정도는 저도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런 가능성도 물론 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국민의힘이 무효표를 뽑지 않았을까.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 한 분이 요렇게 모르죠 사실은. 예, 그렇죠. 지금 무기명이니까 저희 알 수는 없는데요. 커튼 뒤에서 이뤄진 일이라서 모르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자기는
찬성한다고 했다고도 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께서 나와서 그리고 방송 인터뷰한 걸 쭉 봤는데 소신대로 했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과거에도 안철수 의원이 정확한 워딩을 잘 않고 그냥 뭐 과거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뵀을 때도 궁금해서 또 물어보는 건데 전에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어요. 사실. 일단 근데 정확한 워딩은 소신대로. 그런 MBC 기자한테는 자기는 찬성 던졌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중에 개가 풀을 뜯어 먹는 댓글이 장 소장님 엄청 많습니다. 개풀 먹방이 되게 많다고. 제가 개풀 뜯어 먹나고? 아니요. 개가 실제로 풀을 뜯어 먹는다. 풀 뜯어 먹나고요? 잔디 풀을 뜯어 먹나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댓글에 그런 게 많네요. 네. 먹방을 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들 개풀 뜯어 먹는 거요?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으니까 전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표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을까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세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에는 낙천자들은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냥 당의 방침에 따라준 것이 아닌가. 너무 티나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이번에 끝나고 어디 공공기관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100% 나오겠죠. 그렇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 분들은 공공기관장 자리랑 리스트업에서 봐야 될 것 헌법기관으로서의 같은데요. 자긍심을 바꿔먹은 거예요. 네. 와. 엿바꿔 먹었다. 아니 공공기관장 하면 그래도 법하면 3억 되니까 3억에 바꿔먹었다. 3억 안 돼. 1억 정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사람들은 당의 설득에 그냥 최소한 무효표 던졌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방위적인 찬성을 그렇게 밝히고도 무효표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진영의 플랫폼에서 정치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지도부가 총력적으로 이것을 단일대우 똘똘 뭉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하면 이 진영 내에서는 더 이상 정치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런 현실적인 판단. 그런데 지역이 조금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대놓고 또 부결표 던지면은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 많이 혼내실 거니까 무효표 던짐으로써 제가 그냥 양심은 가결인데 당의 당론 때문에 이게 도저히 뭐 부결을 던질 수는 없어서 제가 좀 무효표 던졌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약간의 가결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제가 많은 분들을 뵌 건 아니지만 약간은 대통령의 지금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돼요. 딱 나오잖아요.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요새 많이 쓰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3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뭐 그런 것도 느껴져요. 아예 조선일보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정치 관련 뉴스가 현안이어도 잘 일면에 올리지 않아요. 이거 얘기해봐 우리만 손해다. 어차피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 국민의힘 보수 내부에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어떤 경고를 주자는 차원에서 가결적으로 약간 몇 명이 좀 더 가결해서 대통령이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돼. 경고성으로.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한 몇 명이 우고 보면 너도 그랬어? 해가지고 갑자기 덜컥 찬성. 그런 상상을 잠깐 해봤는데 그런 가능성이 약간 있다고 봤는데 역시 제가 순진했구나. 너무 순진한 세상에 살았구나. 보수의 품격은 무슨 개풀 뜯어 먹으냐. 실제로 풀을 뜯어 먹는다. 실제로 먹는데요. 그래서 그 말말말을 무효표로 가지고 오신 거죠. 이 무효표의 의미를.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하면 커튼 뒤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모르지만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분들 중에 다인지 또는 몇 분인지 또는 상당수인지 만약 무효표로 했다면 이건 좀 배포가 없는 거예요. 찬성할 거면 찬성하겠다고 했으면 찬성을 하든지 일단 몇 표 정도는 있을 거라고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했다면 너무 배포가 없다. 아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그렇구나. 네.
이건 확실히 찬성하든지 이거는 그냥 어영부영 나는 반대하지 않았어. 라는 눈치 보기. 요즘 유행하는 애매한 간보기. 그 정도로만 한 거예요. 저는 이분들도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초등학생이에요. 무효표가 왜 나옵니까? 가서. 그럼 국회의원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체크도 제대로 못해요. 본인 의사 찬성이든 반대든 하지. 애매하게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의 명분. 어차피 커튼 뒤에서니까 몰라요. 스스로의 명분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도 물론 뭐 다른 분보다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좀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당근과 책칙이 그러면 통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결국 핵심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은 휴하고 한숨 내쉰 거고요. 여당 지도부에서는 야 이제 당정 관계가 당분간은 조금 좀 한숨 돌렸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에게 좋은가라고 반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 대선이 있어요. 이렇게 국민의 생각과 판단과 다른 결정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시 선택을 해줄 것이냐, 국민의힘 후보를 다시 선택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신들은 특검을 추진하지 않았겠느냐, 그냥 공수처나 검찰서를 지켜보자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물어봐라. 그래서 상당히 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대표지 대통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부하도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옹호하라고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국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선택을 한 것은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폭풍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야당의 뭐 중진 의원이 대통령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서 건너가는 말로 제가 그때부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MBTI가 KGBT다. 대통령 MBTI가 네. 얘기했지만 대통령은 상당히 고집불통이다. 근데 거기에는 연유가 있다. 아마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이후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어떤 성공으로 봐서는 가장 큰 성공의 자리잖아요. 뭐 각자 가치 기준이 다르지만 가장 쉽게 그걸 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보면. 첫 선거에 도전해서 대통령이 됐죠. 그냥 됐죠. 예. 그러면 본인의 행태, 그냥 사실은 대통령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함재남이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도 그랬고 커서도 그랬고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때도 그렇고 다 했어요. 그중에 일면이 소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상징 자본으로 대통령까지 됐어요. 근데 본인의 그 성공 방정식을 정말 유례 없는 성공 방정식을 믿고 할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지금도 그렇게 간다. 안 변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범퍼카 몰 때랑 비행기 몰 때랑은 달라야 되는데 범퍼카 몰 때 성공 방정식을 믿고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옆에서 조언하겠죠. 그럼 거기서 너 성공해봤어? 나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됐어. 따지지 마. 요거거든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반성해야 되는데 일기를 안 썼기 때문에 반성을 못 하죠.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에 또 대통령이 밀어붙였는데 여당에서 이탈표가 없었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참모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딱 그림이 그려져요. 대통령 참모가 이 부분을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면 야 내가 다 그냥 봐. 내가 말한 대로 다 됐지. 계속 갑니다. 그러면은 범퍼카는 좌충우돌이 생명이에요. 우당탕탕. 그게 재밌잖아요. 비행기는 그럼 큰일 나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쯤에서 저는 여당 의원들 몇몇은 대통령에게 최소한 경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이 그냥 옆에서 저희는 범퍼카 물면 재밌네, 씩씩한데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나라가 걱정스럽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더 하고 싶은 대로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쉽지 않겠네. 이미 충분히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더는 쉽지 않네요. 이미 최상급이어서 거긴 더 없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이에요.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만하게 볼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더 우습게 보고 당을 진짜 부하로 여길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좀 뭐 낙선자들 만찬도 하고 시계도 좀 나눠주고 했더니 역시 말 잘 듣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수평적인 당정 관계는 말이 안 되고 수익적인 당정 관계가 계속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민심에 맞서고 민심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면
의원들부터 더 먼저 나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건 민주당의 사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면죄부나 정당성을 줄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재판 리스크,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것을 빌미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변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본인들의 어떤 혐의들과 재판에 대해서 좀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좀 정당성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더욱더 강대강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아주 결심을 하겠죠. 이번 기회에. 법사위는 무조건 우리가 가져올 거야. 딴 거 다 양보해도 법사위는 양보를 못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패스트트랙 태워가지고 법사위의 뭐 숙려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키고. 네, 없이 그냥 바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뭐 상임위 180일, 뭐 네. 그다음에 저 본회의 본회의 바로 올릴 수 있게 되는. 상임위 예. 180일, 법사위 90일, 예. 본회의 60일. 뭐 이 정도 그런데 되는데 이제 법사위랑 상임위가 같으니까 그리고 상임위가 뭐 빠져요. 법사위가 의원식 빠지지 법사위가. 그러니까 의원식 그 국회의장이 이거 빨리빨리 해 직권상정할게 이래버리면 상당히 좀 단축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근 그 모습이 좀 상징적인데 연금개혁 문제가 네.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약간 민생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좀 그 모습을 바꾸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쪽에서 주도권 주면 안 돼. 그래서 반대를 하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강대강 대치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력을 받았다고 아마 판단할 겁니다. 이번에 이탈표가 하나도 없다는 데에서. 진짜요? 근데 이 배는 어떤 배냐? 이 배의 탄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 태평양에 있으면 이 조류랑 반대로 가는 배예요. 띨빵한 짓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예. 좀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 일이죠. 좋습니다. 예. 문어째 마음에 들어요. 예. 근데 일단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뭐 조류라고 하면 너무 다른 광범위한가? 판단을 하고 민심의 예, 조류가 가고 민심을- 있죠. 예. 민심을 거슬러서 예, 가는 예, 배에 예. 기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 착오를 하겠죠. 예. 물론 여기서 이렇게 또 자꾸 이제 비속어가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대충 어리석게 키워드 주시면 가면 제가 한번 네. 띨빵하게라는 표현이 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 것 같은데 되게 그렇게 하면 멍청하게? 아니 멍청하게는 좀 그래요. 그런가요? 띨빵하게 스투피드? 어리석게 스투피드. 영어 좋네요. 영어로 스투피드. 스투피드하게 가면 예. 이쪽도 강하게 나갈 수 예, 있죠. 예.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어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결과가 오히려 국민의힘과 대통령한테 독이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또 아니, 22대 국회에도 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어쨌든 권력의 정권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거를 계속 이제 끌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슈가 계속 진행될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은 이슈가 진행되면은 권력에 좋지 않은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예. 국립국어사전에 띨빵하다가 등록되어 있다라네요. 아 그래요? 둔하고 어리석다. 그거 괜찮네요. 그러면 예. 띨빵하기가 가장 표현은 뉘앙스가 딱 살아 있어요. 예. 굉장히 이런 것도 저희 제작진이 이런 성실한 넣어줬습니다. 국립 국어 연구원을 봤나? 예. 영어로는 실리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이 결국은 22대 국회에 제일 처음 이제 법안으로 민주당에서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럼 올 텐데 그때도 그러면 지금 모습이 또 반복될 거라고 보세요? 많은 법안들이 그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반복되겠죠.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고 그리고 또 재의결에서도 8표의 고비를 넘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10개 특검법 발의한다라고 하던데 그중에 반 이상은 발의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시간이 일단 있기 때문에 한 8달 정도 240일 정도가 지날 수 있거든요.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끝까지 다 가면 240일이 걸리는데 앞서 이제 대통령의 좌충우돌 KGBT 고집불통 마이웨이가 계속 더 강화될 거라 했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사고가 납니다. 안 날 수도 있죠. 운이 좋으면. 이미 많이 난 것 같다는 이미 생각도 많이 좀 났지만 드는데요. 이제 민심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라는 예를 들어 이성적 장관의 호주 런 같은 사건들이 곳곳에서 날 수가 있어요. 왜 독주하니까.
기름 넣었거든요. 네. 막 달립니다. 근데 좀 부딪히게 이쪽 바위에 부딪히고 저쪽 바위에 부딪히고 예. 하겠죠. 그러면은 만약 240일 안에 그런 게 나면 대통령 임기도 그때 되면은 2년 남짓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심 위반이 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날 거냐는 거는 사실 모르죠. 정확히 말하면은 낫다기보다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들키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리크들이 누설들이 생기죠. 제가 예전에 그 뭐죠 공개 방송에서 예, 저희 방송에서 누설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누설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오프라인 행사에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리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당 의원들의 민심 위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 들키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경로한 게 왜 쟤냐 이런 식으로 예. 지금 프레임을 또 짜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게 보면 될까요? 적반하장교? 경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로는 일상이에요. 일상이 죄가 되긴 그렇잖아요. 경로 자체는 일상이 죄라니까. 아 그런가? 경로는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경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경로는 부적절하죠. 국정운영 방식에서 경로 때문에 국정운영이 개판은 아니고 어쨌든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자꾸 비속어가 나오려고 해서 오늘 같은 날도 약간 엉망진창이 될 수는 있지만 법적인 죄는 아닐 수 있죠. 다만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7월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잖아요. 당시 전화한 사람이 이게 이제 외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외압은 대통령이 경로가 발단이 돼서 외압이 나왔다고 보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실이 자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라고 외압을 행사했고 이 외압이 주체가 대통령이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시해서 대통령실에서 직원이 했거나 그러면은 경로 자체가 아니라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죄가 되고 거기에 이제 발단이 이게 있으려면 이것 때문이 원인인데 이 원인이 이제 거의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를 파악을 하면 되죠. 수사 관계를 내려가면 된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잘 협조하는 파악하기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외압도 있었지만 또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던 정의로운 군인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됐고 깜빵에 갈 뻔했잖아요. 예, 영장까지 쳤었죠. 기각이 그렇죠. 되긴 했지만. 이거를 법적인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죄지요. 대통령으로서는 또는 리더로서는 죄입니다. 정의로운 군인을 깜빵에 넣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또 하나 국방부 장관을 핵심 피해자를 호주로 도피시키면서 호주 외교도 망쳐놨잖아요. 그렇게 호주 방산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지금도 안 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핵심 피해자를 도피시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더 큰 죄들이 쭉쭉 이어지는 겁니다. 국정 운영을 범퍼카 몰듯이 했다. 네, 댓글창에 지금 박성태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 지지합니다. 항상 소신 있는 발언 진짜 보수 장성철 소장님 화이팅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 아니라 고려대 한국어사전이라고 합니다. 거기 열심히 고려대 한국어사전에서 확인했습니다. 제 응원글을 몰랐어요. 저렇게 올려주신 거는 그 수많은 댓글 중에 유일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제가 실시간 댓글을 보진 않았고 올려줘서 확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PD가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 네.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오늘 장 소장님. 아니 민심과 보수의 품격을 확인하고 좀 실망을 크게 하신 것 같습니다. 결정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실망스럽다. 저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26년 지방선거쯤 전쯤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다 대통령 배신합니다. 탈당해라. 네, 아직 2년 그게 후니까 또 많이 답답해하시는 저희 또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까 수많은 좌충우돌 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 지점 중에서는 사실 저는 최근에 이 사건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정호성 비서관 기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드로메다급이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예요. 중앙일보 논설이긴 한데요. 아니 이 인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 내뱉었던 단어는 설마였어요. 그리고 정신이 좀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하라고 한 사람이나 하겠다고 한 사람이나 둘 다
저 정신세계가 참 희한하다. 안드로메다급이다.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지만 저게 맞나? 근데 저 왜 저러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 소장님도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수석실에서 소통 업무에 능하시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뭐 이런 백그라운드 설명이 정호성은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속실에 있었죠 원래. 예. 예. 잘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잘 알죠. 같이 왜냐면 근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6년도서부터 박근혜 캠프에서 2012년도까지 제 같이 있었고, 그때는 막 말도 못 붙였어요. 문고리 3인방이었죠. 아, 장 소장님이 말도 못 붙였어요. 말도 못 붙였어. 그때 거의 핵심이었는데 핵심도 아니야. 핵심보다 더 핵심. 예. 아니 말도 못 붙이고 막 정말 사람들이 의원들도 뭐 그 앞에 가면은 거의 뭐 두 손 딱 이제 무릎에 놓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보좌진한테 의원이 손을 모으고 예, 인사했다. 예. 문고리 권력. 어마어마한 실세였죠. 그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민심을 파악을 해가지고 뭐 전달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소원 씨 민심을 파악해서 전달했었어. 그 때린다. 민자가 어느 민인지. 예. 때린다. 네. 근데 대통령이 왜 그러면 차라리 부속실을 만들어서 그분을 데리고 인선을 했던 것도 아니고 왜 시민수석실에 데리고 갔을까? 시민사회 수석이 정광삼인데 정광삼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 정호성과 되게 친했어요. 가까운 사이여서 기용을 그 한 당시에는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이 이제 예.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을 예. 박근혜 청와대에 거의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근무를 했었고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한 사이고 그래서 이번에 은혜를 갚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연설비서관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연설비서관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연설비서관을 하고 있어요. 김동조 최진홍이라고. 예. 이 사람들이 되게 친해요. 그래서 서로 좀 챙겨주고 끌어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해 못할 인사 중에 하나다. 희한하다. 희한해요. 희한해. 네. 안드로메다급. 김용태 당선자는 기괴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바로 답을 냈어요. 오늘 일관되게 대통령의 스타일을 아주 잘 해석하고 있잖아요. 답을 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번 범퍼카가 막 가는데 13번 벙커파를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앞에 있어서 그냥 받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이 전략적 계산이 없이 그냥 하시는 분한테 어떤 전략이 있을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잘 봤던 사람이 밥을 굶고 있으니 와서 월급 받아라. 제가 볼 땐 그냥 이겁니다. 더 이상 뭔가 큰 계산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부적절한 예예요. 부적절한 예인데 지금 퍼뜩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고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이야기 잠깐 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약간 불안한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주식 투자에서 어떤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이거 투자를 하고 또 누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특정 동물이 그냥 막 키보드 눌러가고 투자한 적이 있어요. 예. 그 동물에게 너 왜 이거 투자했어? 그냥 그 자판이 눌린 거예요. 거기 너무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네요. 그렇게까지 이거는 우리가 부적절한 예입니다. 정말 부적절한. 아니 그 상황을 표현하기 그 위해서 상황이 제가 지금 우리가 이렇다면 되게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 오늘 그 이제 투표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 이야기 좀 더 추가로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무효표가 4표였다라고 하는데 무효표 4표 중에 3표가 찬성성 무효표라고 써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굉장히 뜻을 정확하게 밝힌 건데요. 나는 찬성성 무효표를 찍었다라는 말을 굳이 써놨다고 하네요. 4표 중 3개가. 이게 JTBC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처럼 실제로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서 뜻은 이렇지만 나는 이렇게 썼다라고 보는 표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크네요. 개뿔 먹는 소리입니까? 그것밖에 안 나오는데 진짜 말이. 예.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무효표. 예. 초딩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실제로 이 말을 썼다는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그래요? 예. 그럼 저도 그 말 취소할게요. 예. 그러니까 점을 크게 찍거나 괄호를 쳐서 무효표가 됐다라고 합니다. 가라고 쓰고. 나머지는 그게 부라고 이제 쓰고. 해석하기를
찬성 쪽에 네, 예. 뜻이 있는 무효표로 해석한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뭐 비슷한 억지로 이제 부가되게 만든 가다 네, 이런 의미네요. 예. 예. 가의 의미를 내포한 무효표다라는 말씀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예. 역시 뭐 예. 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듯한 얘기 같아요. 예, 참, 그러니까 여러모로 장 소장님이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소식들인 것 같은데 보수의 품격과 어떤 미래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을 할까요? 너무 힘이 없어 보이셔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소장님 힘내세요. 예. 대통령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싫어요. 힘이 안 나는데. 제작진님께서 잠깐만, 바뀌었네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JTBC 기사를 좀 링크로 댓글창에 넣어주시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기사를 자세히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작진이 예. 얼굴 크기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죠? 그 실측해서 만든 건가? 오늘 이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평론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던 한 젊은 청년이 불의의 사고로 상관의 잘못된 지시로 사망을 했잖아요. 본인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근데 저희가 정치적인 정무적인 해석을 한다고 가결표가 몇 표 나올까, 부결표가 몇 표 나올까, 무효표 몇 표 나올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이나 해병대원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좀 한심해 보일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러한 표심에 대한 분석과 예측과 평가를 하는 것이 또 직업이니까 혹시 이제 이러한 방송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는 죽었는데 너희들은 표 계산하면서 웃고 있니? 라고 노여하지는 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이 사안의 중대함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전혀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좀 불편해 하실 뭐 시청자분, 유가족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지 국민을 때려서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결정과 판단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더 높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신감을 가졌으니까. 이제 정호성뿐만이 아니라 안봉근, 이재만도 다 그러면 나머지 문고리 3인방 네, 대통령실로 불러드릴 거잖아요. 그러한 거를 저한테도 보여주시라. 제가 보수 참칭이라고 그렇게 공격만 하지 마시고 저도 불러가지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시계도 좀 주고 어차피 가면 하루 만에 쫓겨나요. 괜히 이삿짐 나르는 것만 귀찮아.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분노를 느꼈어요. 진짜 정호성 이렇게 부른 거에 대해서 왜 나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정말 정무적 감각, 그러니까 민심의 눈치는 1도 안 본다. 그러니까 28일 그러니까 오늘 최상병 특검법이 어떻게든 처리되든 대통령의 뜻대로 부결이 되든 그 뒤에 그런 인사를 해도 되잖아요. 그런 인사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그냥 하잖아요. 뭐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는다. 민심의 이런 눈치를 전혀 말씀이신 안 거죠. 보는 거예요. 네. 여당 내에서도 네. 이건 뭐지? 그래서 김용태 당선인이 기괴하다, 그로테스크하다라고까지 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네. 그 상황은 그냥 아직도 범퍼카 보는 씩씩한 아이라고 하긴 좀 크니까 골목대장 정도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하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안에서의 실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규직의 논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식의 글까지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보수 안에서도 점점 더 이제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그 분과 그 가족들을 지키려고 옹호하려 했던 국민의힘 때문에 보수 우파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상당 기간 정말 완전히 뭉개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을까. 국민들께 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십시오라고 또 반복된 행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연장에서 나경원 당선자가 이제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이야기했다고 이해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는 왜 나온 거죠? 개헌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경원 당선자가 정확히는 4년제 중임 거기에 동의하냐? 그러니까 그 방식은 모르겠지만 개헌을 하면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묻자 그냥 그것도 뭐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으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엄격결에 본심이 나왔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봅니다. 의도적일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예민한 때 예민한 말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민하죠.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당 지도부에서 바로 강하게 반발을 했지만 일단 꺼내놓은 말이다. 그거 이제 가끔 모든 발언들이 다 전략적이진 않아요. 본심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온 이야기. 하지만 본심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에 엄청 혼났을 것 같아요. 임기 단축이라는 거는 정말 권력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을 바꿨습니다. 임기 5년은 원칙입니다. 이러면서 다시 말을 바꿨죠. 예. 아까 소신대로 투표했다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원칙이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긴 하니까요. 소신과 원칙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분들과 우리가 다르다? 네, 아무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또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묻는 말에 툭 해서 본심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최근 눈에 띄는 건 홍준표 대구시장의 얘기. 대통령이 정말 탈당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 뭐 자꾸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 중대 결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대통령을 자꾸 중대 결심적으로 미는 듯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홍 시장이 대통령은 그냥 홧김에 한 말이고 생각이 없는데 중대 결심할 때가 됐습니다. 전하. 뭐 이 느낌. 탈당해라. 탈당하면 그냥 대통령 바로 아웃이거든요. 그냥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유 대통령님 잘 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본인이 딱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닐까. 여기는 본심과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홍 시장은 본심과 전략이 같이 들어가 있다. 나경원 의원은 본심을 옮겼기는 어쩌다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차기 주자 경쟁이 되게 빨라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또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 표결 결과를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렇죠?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최상병 특검 찬성이었어요? 반대였어요? 막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할까.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보다는 윤심을 택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서는 당대표가 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좀 비공개적인 활동을 그것도 자제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내가 전당대회 나가는 거 원점 재검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주는 여파가 그쪽으로도 펼칠 수도 있다. 그럼 당으로서는 전당대회 이거 룰 당신 100%에서 좀 민심 반영하는 룰로 좀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이거 안 되겠네. 그냥 나중에 새로운 지도부가 와가지고 룰 바꿔요. 그냥 우리 비대위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게요. 당원 벤심 룰로 그냥 계속 당대표 뽑을게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만 좀 드네요. 갈수록 수구로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한때 자유한국당, 도로한국당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는 정말 쉽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 특검법을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오 논리를 되게 건전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한 의원들도 막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무서워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로 저렇게 생각하는 건가. 두 개 달아도 어쨌든 국민의힘이 민심에 맞는 결정을 하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전세 사기 피해자법도 이번에 통과가 됐는데 그것도 그것도 이제 제2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국토부 장관이 했고 국민의힘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들이 얘기하는 논리도 맞는 것 같아요. 이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맞는 것도 같은데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지난 4월까지 1만 4천 명이 넘고 피해액이 1조 5천억이 넘어요. 그럼 제도가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집권 세력이라면 그 제도를 보완하고 고쳐가지고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야지. 지금 그거는 손 놓고 야당이 지금 뭐 국민주택 청약 기금 가지고 뭐 선 구제하고 보상해 준다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떡해.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무능력한 여당의 모습을 상당히 보이고 있어서 참 국정 운영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걱정이 쌓여가는 오늘입니다. 아니,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왜 개인의 피해, 사기 피해 책임을 국가가 배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참사나 뭔가 제도적 허점 또는 안전에 대한 이런 시스템의 미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면 국가는 그거를 방지했을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예를 들자니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어쨌든 국가의 책무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냥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벌써 8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네, 사회적 재난이죠. 그렇죠. 사회적 네. 재난이에요. 예. 그런데 저출생 하잖아요. 애 낳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태어난 사람이라도 잘 챙겨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애 낳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정부가 어쨌든 보수 쪽에서 그래도 장 소장님이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의 문제를 왜 국가가 개입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매를 통해서 그걸 처리해가지고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경매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 액수로는 택도 없고 다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반대가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일단 LH에서 매입 임대를 해서 그 사기당한 건물 그거를 본인이 LH가 낙찰을 받아서 일단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최장 20년까지인데 저는 이 방안도 사실은 거기 임대료를 어떻게 할 거냐 언제까지 살 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낮은 임대료 처음 10년은 무료거든요. 낮은 임대로 오래 한다면은 사실은 또 어느 정도 지원도 되고 나중에 이거를 팔았을 때는 그 차액에 대해서 보증금 피해게 되는 부분까지는 돌려주겠다 이런 건데 진즉 좀 해서 여야가 좀 더 협의를 하면 그러니까요. 찾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법탕 내니까 이제 와서 되잖아요. 8명이 선택을 할 때까지 뭐 했습니까? 국토부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한동안 좀 갑갑한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늘 결과를 두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오늘 장 소장님도 여러 가지 표정과 회한과 감정들을 표현해 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욱더 저희가 짚어야 될 게 많아지는 앞으로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박장 교수가 더 활동을 많이 결단했습니다. 깊이 있게 날카롭게 하지만 재미있게 해주셔야 된다. 마지막이 제일 어렵군요. 네, 재밌게. 저희는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네. 아니 장 소장님 근데 웃겨요. 제가요? 네. 근데 이제 지치지 않고 정치 뉴스 보려면 시민들한테는 또 재밌는 웃음 그럼요. 포인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버티면서 이 황당하고 화가 나는 국면들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희재 앵커님이 탁월하셔. 아름다운 말씀으로 슬슬 마무리를. 나만 하면 나만 머쓱해지잖아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아니 티키타카가 안 돼. 나만 하면 나만 아부한 것 같고 얼마나 머쓱해져요. 이 아부쟁이. 아프셨어요? 네. 호흡이 안 맞네 오늘 보니까. 네. 준비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다 정도로 오늘은 이야기를 끝내면 어떨까 싶은데요. 혹시 제가 막 뛰어넘었는데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셨을까요? 연금개혁 이야기를 사실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노안이어가지고. 이거 연금개혁 얘기하자면 30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부족하고 준비 안 되고 무능력한 여당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주도를 하니까 그거를 못 보겠어. 이건 22대 국회로 밀어서 우리가 구조개혁, 모수개혁 다 하자. 그런 정책적인 유능한 집권 세력임을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나라의 미래와 국민 앞에서 이게 뭔 일들이에요. 자. 또 방금 나온 소식 하나 또 더하면요. 김웅 의원이 나는 찬성했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리셨네요.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 7년 전 오늘 19살 청년은 스크린도어에 끼어 죽고 7년 후 오늘 어린 해병대원의 특검법이 부결됐다. 사람 목숨값은 말과 달리 차별이 있나 보다. 지난 며칠간 보였던 우리 당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함, 권력의 심기를 지키는 데가 아니라 어린 목숨 지키는 데 쓰시라.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 그 당론이 진정 옳은 것이라면 진정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 나는 찬성했다. 오늘 이제 구의역 이제 김군 사건에 빗대 가지고 이 사안을 이야기했는데요.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명확하게 찬성했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김웅 의원이 바른 말 했네요. 네. 예. 마무리 일단 말씀으로. 연금개혁 저도 그 할 말이 좀 있는데 시간 괜찮습니까? 네, 그럼요. 네, 저희는 안 시간이 괜찮아. 괜찮은데 장 소장님 시간이 이- 괜찮으신지가? 저는 장 소장님한테 이거 주말에 물어봤어요. 그래도 여권에 잘 아시니까 이거 대체 왜 반대하는 거야? 근데
말이 안 된다고 본인도. 아니 여야가 바뀐 것 같아요. 이 보험료를 올리는 문제는 소득대체율은 일단 둘째치고 올리는 문제가 정말 어렵고 부담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해서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제대로 따지면 반발도 있을 거거든요. 보험료율이 매달 월급 통장에서 네. 근로자 같은 경우는 매달 월급 통장에서 국민연금으로 빠지는 게 훨씬 늘어나요. 그런데 일단 막 어쨌든 이 반발을 무릅쓰고 13%까지 올리는 걸로 9%에서 13 합의를 했잖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가야지 무수개혁이라고 해야지 구조개혁 무슨 뭐 기초연금과 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대통령이 근데 3대 개혁을 취임 사회수되게 했고 계속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동교육연금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연금 얘기할 때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직을 우습게 알고 있구나. 연금이야말로 세대 간의 갈등이 돼 있고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이게 아니라 세대 간의 양측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담할 거냐 나중에 누가 받을 거냐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정부안을 내놨는데 24개의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는 전 50개도 될 수 있어요. 숫자 한두 개씩 바꾸면 되는 거지 뭐. 내 엑셀에서 그거 다 돼요. 근데 그거 딱 내놓고 안 해놓고는 이제 야당이 한다니까 반대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오늘 걔가 좀 바빠서 제가 그 표현을 안 쓰겠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따져보면 노동개혁 69시간 얘기 나왔다 쏙 들어갔죠. 교육개혁 수능 킬러 문항 잡겠다고 했더니 수험생만 잡았어요. 대통령이 이거 하겠다고 한 게 다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좌충우돌. 저는 이제 우당탕탕 국정운영 같은 건데 범퍼카.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당탕탕.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그냥 정우성 비서관 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연금개혁 보면 너무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없어. 드러났어요. 네. 나 진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정말 사람 쓰는 것,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대통령이란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뭐 하나. 그리고 라인 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네? 그것도 어떻게 너무 길어지겠다. 그만하자. 한일 관계와 별개다. 그게 말이네요. 그게.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외교가 그게 다 포함된 거예요.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나 정말. 그냥 소위 대통령 해요. 그래서 항복. 항복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지적하시고 뭐라고 하셔야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지적하다가 땡벌이었거든요. 지적하다가 지쳤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항복. 그냥 더 이상 안 됩니다. 상대가 바라는 걸 수도 있는데요. 지치시면 안 되죠. 항복하면 방송에 못 나가지. 안 부르잖아. 안 불러? 그래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면 옹호할까? 정욱이처럼? 아니 계속 반대해야지. 계속 반대. 저 보수파 패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서정욱처럼 열심히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아이고 보수가 아니지. 하지마. 네. 거기는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건 보수가 그냥. 아니다. 알았어. 자, 오늘의 결과가 보수의 변화의 가능성에 희망을 품고 있던 장 소장님을 실망하게 했지만 또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분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볼게요. 네. 김은지 앵커님이 어떻게든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참 진행 잘하셔.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처럼 맞장구로 쳐야 내가 좀 말씀이 되죠. 자, 다음 주는 좀 더 텐션을 올려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그래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생 많으셨고요. 김은재 뉴스인 5월 28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의 풀 악셀, 정치 풀 악셀이 있는데요. 오늘 현안 심각하게 나왔으니까 내일 제대로 밟아보겠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고요. 보조석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탑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